반비로. 가을바다에 꿈을 던집니다. 녀석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심장이 요동칩니다. 백척이 몰렸어요. 백척 정도가 이쪽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추자도 남쪽 바다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거기서 쳐내보라. 거기서 앞에서 뒤로 물리지 말고 거기서 타고 앞에서 타보라 그냥. 5, 60명이 지금 저 고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생명줄이라고 오는 거지. 바닷속을 누비던 녀석들. 길목을 막아선 어부들 솜씨에 꼼짝없이 걸려 올라옵니다. 고된 작업에도 선원들 웃음 짓게 하는 녀석은 바로 조기. 하지만 조기잡이는 기쁨이면서 아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동생들한테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아버님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누가 되지 않게. 추자도 그곳에 그리운 아버지의 바다가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수많은 바위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닿는 그곳. 추자도입니다. 제주항에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죠.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에 맞으며 거대하고 웅장한 해벽을 두른 아름다운 섬. 제주, 완도, 목포에서 출발한 연락선이 하루에 4번 추자도에 닿습니다. 추자도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낚시하러 왔습니다. 보통은 낚시꾼이라는 거는 로망이죠. 괴물, 참돔. 저도 2007년도에 8자, 9자 잡은 기록이 있어갖고 항상 요 시즌 되면 항상 옵니다. 활동만한 숭어들이 항구 바로 앞에서 자유로이 논일 정도로 풍부한 어장과 어족을 자랑하는 곳. 굳이 배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섬 주변의 모든 갯바위가 최고의 낚시 포인트니까요. 이 가을 고기 잡을 생각에 가슴 설레이는 건 낚시꾼들만이 아닙니다. 출항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 새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추자도에서 18년째 조기잡이를 해온 김덕옥 선장. 조기잡이 철이 시작되면서 기대감에 부풉니다. 예정대로 한다면은 보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꿈을 잘 꾸셨어요? 꿈은 안 꿨는데 때가 됐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또 준비해서 나가봐야죠. 8월 말에서 이듬해 1월까지 조기가 겨울을 나러 추자 앞바다로 옵니다. 오늘 준비한 그물만 무려 17km. 엄청난 양입니다. 추자도에 있는 또 한 척의 조기배인 동문어도 출항을 앞두고 청소가 한창입니다. 안 돼. 수세미. 철수세미 아무것도 없어? 목소리 한번 우렁찬 이정규 선장. 볶음자, 볶음자 한잔 해야지. 어디가 영실이 형? 뭐 사러? 바쁜 와중에도 동네 사람들 사정 다 살피는 일명 추자도 홍반장. 39 젊은 선장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의심 좋은 사람이라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괜찮아. 아유, 사장님이 서비스 받았다. 예, 서비스. 다 동네 사람이 또 와서 고생하고 그러면 하나씩 주고 그러는 거지 뭘 사람이 어찌 그런가? 됐습니다. 작겠어요? 여기는 모두 다 그냥 가족처럼 지내나 봐요. 그렇지, 동네가 작다 보니까
다 가족처럼, 다 형제처럼. 출항 직전 마지막으로 얼음을 씻습니다. 보름 동안 조기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줄 귀한 물품입니다. 그 양이 5톤차 2대 분량. 10일에서 12일 정도 어장을 할 수 있죠. 이번에 나가시면 며칠 정도 교육하세요? 저는 정해진 건 없는데 고기를 많이 잡으면 빨리 들어올 거고 들어왔다 또 나갈 것이고 고기를 못 잡으면 아마 또 며칠 계속 거기가 될 것이고. 조기잡이처럼 아이들에겐 불행한 시간. 아빠는 아빠 엄마 있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잖아. 잘 잡아. 지약이. 아빠가 떠날 것 같으면 아이들은 더 매달립니다. 하지만 어장까지 이동하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약이. 어머니, 아빠 갔다 온다. 더 많이 잡아오세요. 더 많이 잡아오세요. 고기. 아빠 갔다 올게요. 조기를 많이 잡아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면 좋을 텐데. 며칠 동안 바다를 떠돌지 지금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조기잡이를 하는 곳은 추자도에서 4-5시간 달려나가야 하는 남서쪽 바다. 배들 이동을 안 했는 거, 찾는 거. 예, 일단 그쪽 보고 가보겠습니다. 뭐 천왕설 사이에 나보든가 아니면 밖으로 좀 나가보든가. 뒤까지 다 들어가서 그 밖에 나가면 그만 많이 당한다. 지금. 내일 500대만 가려면 500. 뭐 항상 이 물때는 여기서 이렇게 여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요? 예, 예. 선장 경력 만 2년. 아직 초보 선장 이정규 씨는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내일 조업할 자리를 결정합니다. 새벽 4시 조기잡이 배들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비자가 많고 수강하는 거지. 반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투하되는 그물. 그래도 17km에 달하는 그물을 다 내리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조기는 추자도의 자랑거리입니다. 전국 최고의 어획량을 올려왔죠. 하지만 최근 추자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추자도가 이 조기를 잡는 배들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 한 전에는 전국에 한 100여 척이 있을 때 추자도가 70여 척이 추자도에 있었으니까. 근데 인력난이나 이 고기가 형성이 되는 바다 지역이나 그게 다 자꾸 바뀌다 보고 또 추자도는 사람이 섬이다 보니까 다 육지로 나가고 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나가버리니까 지금 인력이 제일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자망을 조기배를 운영하는 데 힘이 많이 들죠. 운영하는 데. 많은 조기잡이 배들이 제주도로 떠났고 두 선장만 추자도에 남았습니다. 조기잡이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투망을 하는 건 조기가 밤사이 이동하다가 해가 뜨면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 순간 잡기 위해서입니다. 10시경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조기가 잡혔을까요?
걱정스런 마음에 목을 빼고 밖을 보는 이 선장. 거기가 다 없네. 다른 데도 안 잡히네. 네. 지금 이때 가을에 고기가 이렇게 안 잡히면은 다 망한다고. 다 망한다. 그냥 미끄비. 바다의 현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경쟁은 심해지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고 있어 초보 선장에게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선장과 함께 추자도를 지키는 김도곡 선장의 배. 김 선장은 조기잡이 배를 탄 지 18년. 그중 선장 경력만 10년 된 베테랑입니다. 그물에 고기가 제법 걸려 올라옵니다. 수혜리 고기 오면 심어 다름한테 줘라. 김 선장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맡은 일을 해내는 선원들. 그물 올라오는 속도에 맞춰 빠르게 조기를 떼어내야 합니다. 병무이도 왼쪽으로 더 붙고 아리도 왼쪽으로. 태영이 옆으로 가. 많이 오는 부분으로 선원들이 자리 배치를 해줘야 돼요. 선원들은 자기들 앞에 일 정신없이 하다 보면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위에서는 잘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지시를 해줘야 돼요. 조기의 선도를 유지하려면 모든 게 속도전입니다. 떼어낸 조기는 바로 물로 씻은 뒤 얼음을 듬뿍 뿌려줍니다. 아, 이거 직접 내려오셨어요. 바쁠 때는 조금씩 도와줘야죠. 10년 전만 해도 갑판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이 선장. 아직도 손놀림이 빠릅니다. 얼마나 잡으셨어요? 한 2, 30개? 그럼 많이 잡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걸려야죠. 이거 갖고 안 돼요. 내일은 더 걸리길 바라야죠. 내일 더 많이 잡길 바라세요? 보통 만선이라고 하면 천상자 정도.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김 선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백척이 몰렸어요. 백척 정도가 이쪽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0척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100척 듣고 그런 거네요. 예. 좁은 해역에 많은 배들이 모이다 보니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재빨리 자리를 잡은 김 선장은 서둘러 투망 작업을 시작합니다. 김 선장은 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작업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물 바다에 뿌리는 이 작업이 제일 위험한. 왜요? 잘못하다 사람이 어망에 걸려서 바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제일 위험한. 엄청난 속도로 투하되는 그물에 걸리면 손쓸 겨를도 없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더더욱 위험합니다. 제 동생이 이 작업하다가 어망에 걸려가지고 사고 났어요. 언제 그랬어요?
4년 정도 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건져 올렸지만 동생은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외항선 항해사였던 동생이 고향에 정착하고 싶다고 해 배에 태웠는데 눈앞에서 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땐 다 정리하고 이런 바다 생활, 섬 생활 정리하고 여기 바다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사고를 낸 이런 어망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김 선장도 원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여수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후두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고향으로 내려와 3년간 배를 타며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조기잡이 배의 선원으로 악착같이 일을 하며 병원비도 갚고 배도 샀습니다. 그렇게 겨우 웃음을 되찾으려는 순간 동생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김 선장 아내가 항구로 나왔습니다. 출항한 지 보름 만에 남편의 배가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이거 드시고 싶다네요. 내일 어머니 몰래 좀 해드리려고.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드릴 고기부터 챙깁니다. 잘 살았어? 살이 더 쪘네. 어? 살이 더 쪘어. 오랜만에 보니까 살이 찌게 보여. 한 번 바다에 나가면 보름씩 못 들어오는 남편이 어떨 땐 야속합니다. 이제 안 아프다고? 추자도에 고등학교가 없어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두 집 살림을 하는 아내가 힘에 부치나 봅니다. 괜찮아? 약 먹고? 약은 안 먹지. 안 아팠으면 저녁에 아빠 봤을 건데. 싫어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는데 엄마가. 내일 기상이 안 좋아. 오늘 다 나갔어. 다음에 봐야겠네 당연히. 약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제일 보고 싶죠. 보고 싶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싶고 명절인데도 애들하고 같이 시간도 못 보내주고 사는 게 뭔지. 아휴. 그래도 이렇게 억척스럽게 산 덕에 조깃배 선장이 됐습니다. 보름 만에 돌아온 추자도의 집. 김 선장의 집은 650여 가구가 사는 상추자도에 있습니다. 대식구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아내. 이거 추자도에서 난 삼치. 배가 들어오면 아내는 13명 선원들의 식사를 챙깁니다. 오늘의 메뉴는 삼치 물회. 내가
시집 와서 봐보니까 이렇게 다 추자도 분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추자도는 삼치 먹을 때 이렇게 간장, 양념 간장해서. 선원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걸 해줘야겠다 미리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죠. 메뉴를 세 끼 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르게. 시부모님 모시랴 바닷일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랴 아내 손에도 물기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삼시세끼 정성스레 만드는 아내. 배 타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좋은 재료 푸짐하게 넣어 한상 가득 차려냅니다. 흔들리는 배가 아닌 집에서 정성스럽게 차려낸 밥. 선원들에겐 꿀맛입니다. 그 시간 김 선장은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김 선장 집 지척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제 왜 제주 안 나왔어? 남편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마음의 병이 깊습니다. 보일러를 좀 켜놔야 되는 거 아니오? 아니 오늘 날씨가 그렇게 바람이 좀 툴툴한 먼 바람 불었는가. 아무런 의욕이 없는 어머니. 그러면 뭐 가스 이틀이면 떨어져 본지? 이틀이가 3일이건 필요할 때는 써야지. 뭐 엄마가 가스비 걱정해. 툴툴하면 틀째 뭐 이런 날은 못하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은 날에 비 오고 막 그러니까. 아무가 가방술 먹으면 펄떡펄떡 뛰어댕겼지. 내가 무엇을 이것저것 찾도 안 하고. 아이 많이 살았어. 지금 한 4년부터 살았어. 많이 살았어.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의 세월은 마지못해 사는 것이라 여기는 어머니. 예기치 못한 사고였지만 동생을 지키지 못한 김 선장은 어머니에겐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빨리 기운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자도의 초보 선장 이정규 씨의 배는 아직 바다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가 제법 올라옵니다. 선원들 손길도 바쁘지요. 그런데 살 잡아당기더라 살! 살을 같이 잡아당기죠 가서 아봐. 그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쳐내보라 거기서 앞에서. 장애물에 걸린 그물이 완전히 찢어진 채 올라왔습니다. 23m짜리 그물 3폭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밑에 줄이 딱 장애물에 걸리니까 이빨이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그렇죠. 지금 그물 손실이 굉장히 많이 금액으로 따지면 금방 그 잠깐 사이에 한 10분 사이에 100만 원이 없어요. 그물 손실에 조기까지 놓쳤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애물 위치를 확인해 표시해 놓습니다. 어머님 때부터 어르신 때부터 이렇게 바다에 다니면서 장애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놓는데 장애물이 이제 커질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바람 잘 날 없는 나날, 초보 선장에겐 바다 위에서의 하루하루가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콩나물 이거 드시려고 해놨냐? 또 콩국이냐? 그런데 아줌마 바지 입고 주방에 나타난 이 선장. 식용유 넣고 오뎅을 살짝 먼저 볶아요. 오뎅을. 주방장에게 요리 강습 중입니다. 갑판에서 그물 작업은 오래 했지만 요리한 지는 1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달고 맵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요리하는 솜씨가 남다른 이 선장. 그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이 음식하는 게 조금 재밌기도 하고 해서 학교도 호텔 저를 갖고 식당도 한번 해봤고. 선생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시면 사람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뭐 외국 애들이 제일 좋아. 외국 애들. 바다에서 잡은 갈치도 손질해서 굽고 어묵도 맛깔스럽게 볶았습니다. 식판 가득 반찬이 채워졌는데 뭔가를 또 만드는 이 선장.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해봅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배 안에서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에디, 그냥치 맛있어? 맛있어? 아내와 아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는 선원들은 또 다른 가족입니다. 같이 고생한 만큼 속정도 깊어지지요. 호텔 조리학을 전공한 이 선장은 어떻게 배를 타게 됐을까?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책임감이 많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그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일이 최고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 생활도 경험해보고 PC방과 식당 운영까지 하고 싶었던 일들은 모두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혼 6년 만에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자꾸 배를 타고 다니는 게 좀 자식으로서 좀 보기도 좀 안 좋았고 이제 우리 가족들도 내가 탔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이 컸죠. 내 결심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애가 우리 쌍둥이 애들이 생기고 나서 내가 마음이 딱 굳히게 되죠. 배를 타야겠구나. 아버지 배에서 선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자면서 갑판 일부터 주방 보조와 기관실 보조까지 3년간 혹독한 수련을 거친 뒤에야 아버지가 배를 내주셨습니다. 선장이 된 지는 이제 만 2년. 선원일 때와는 다른 막중한 책임감이 밀려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은 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태풍이 떠올라네. 심각하네. 이게 태풍이라도 떠온다면. 높은 파도에 배가 요동치고 바닥까지 미끄러워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로 바다에 떨어지면 구조도 쉽지 않은 날씨입니다.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선장도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밑에 잠수. 스크류? 네. 왜요? 스크류 이상이 있어요. 스크루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선장에게서 다이버 기술을 배운 파자르가 물속 상황을 확인하러 내려갑니다. 이 선장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히려 파자르는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성큼 뛰어듭니다. 긴장한 선원들은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나오길 기다리는데 파자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쓰레기 이빨 다 잘랐어요. 그런데 배가 심하게 기우뚱거립니다. 막 추자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삼촌. 막 울고 싶어. 야 스크류 갉아먹어버렸네. 할림 가요 할림 가고 거쳐가고 가야 되나. 조업을 접고 제주 한림항에 있는 조선소로 급하게 이동합니다. 스크루 가장자리가 손상됐습니다. 조기철 하루하루 금쪽 같은 시간인데 속이 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닐까. 1490 올라가요. 지금 12시에. 급한 마음에 우선 이가 빠진 듯 흠집난 부분을 메우는 정도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장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한림항엔 어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전 추자항의 모습이 이랬는데 선장은 속이 상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한림에 한 50척이 넘게 있는데 한 40척 넘게가 다 추자배들입니다. 추자배들이 이제 추자에서 운영을 하다가 인력난으로 인해서 또 가정사로 인해서 지금 다 사업을 제주 쪽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주 쪽으로 옮겨가지고 제주 쪽에서 지금 한림 항해가 이 추자 여자망대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교육 문제로 혹은 편의시설 때문에 하나 둘 떠나더니 결국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추자들을 떠나지 못하는 이 선장.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배들까지 빠져버리면 지금 추자도 조기가 추자족이라는 애칭이 아예 없어질까봐 그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고향에 대한 애착이 좀 남달리 좀 셌습니다. 세가지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고향에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아직도 못 떠나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 선장의 배가 추자도로 향합니다. 출항 보름 만입니다. 위판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한림항을 뒤로 하고 고향 땅 추자도로 왔습니다. 비록 조깃배 한 척일지라도 이곳에서 위판을 하면 추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조기를 내립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던 이 선장의 배. 그런데 의외로 이 선장 표정이 밝습니다. 그냥 올리라 잡아도 딘 그냥 올려 막 잡아든 조기하고 다 올려.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조기를 얼마나 잡은 걸까요? 오랜만에 추자도 위판장에 조기 상자가 쌓입니다. 몇 상자 정도 되나요? (800개) 됩니다. 800개. 많이 잡았냐? 아. 좋지요. 우리 손지가 어장을 잘해요. 악조건 속에서도 만선 가깝게 잡았으니 이만하면 뿌듯할 만도 합니다. 한창 청소 중인 배에 올라온 사람은 이 선장 아버지입니다. 아버님, 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배 선원들이 들어와서 고생하고 청소하니까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배 점검도 하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배의 선장이었던 아버지. 두 분 아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두 분 아신 지는 저희 집에 온 지 한 7년 됐을까? 17년. 한 가족이지 이제. 만남끼리 만나가지고 17년을 한 집에서 하기 힘들고. 아니, 붙들어 놨어요. 예전 선장님이신 거죠?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예전에? 그때는 지금보다 좋았지요. 같이 다니니까. 지금은 우리만 다니니까. 저기 선장이 잘 하던가? 나보다 못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적어하지.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좀 배울 거 배우지. 아버지는 이 바다에 추장 바다 이 바다 자체를 갖다가 머리에 컴퓨터식으로 애워 갖고 있으니까 어장하는데 아무 이상 없지. 가난 때문에 학교 진학도 못한 채 17살부터 배를 탔습니다. 멸치잡이 배에서 원양어선까지 지난 45년간 거친 파도를 뚫고 지금의 삶을 일구었습니다. 언제 이제 여기 정수로 받으면 안 된다. 정수로 정타로 받아버리면은 아무리 파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여기 35도 각도나 20도 각도로 파도에서 그 바람을 받아야 이게 안전하게 가지. 정타로 받아버리면 이게 아무리 이게 신조로 나오고. 이 선장에게는 아버지이기보다 엄격한 스승입니다. 꼴통 아들이었어요. 꼴통 아들. 아버님한테는 아직 별로 힘을 못 했지. 지금 물어보십시오. 지금 몇 점인가 물어봐주십시오. 지금 배하는 모습 몇 점인가 물어봐주십시오. 지금 봐서 한 제가 점수 준다고 한 60점이나 이렇게 주지는 못. 몇 점이요? 60점 준답니다. 60점. 그거밖에 안 주세요. 예? 이제 아버님이 해오던 일하고 이제 지금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버님이 그 억척같이 사시던 모습하고 지금 저희들 사는 모습하고 조금은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저희 대한민국에서 저희 아버님 100% 맞힐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60점이면 후한 겁니다. 후한 거. 50점 넘어가면은 이 뭘 할 게 없어라. 지금처럼만 한다면 언젠가는 아버지도 흔쾌히 100점을 주시겠죠. 이 선장 부모님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어머니 손맛 듬뿍 담긴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입맛 다른 외국인 선원들도 맛있게 먹습니다. 아유, 전복 있어. 더 줄게. 저희 김치 좀 넣어주세요. 김치.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이 선장.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입니다. 저거 달러 배 돌려갖고 쓰레기 버리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웬일이나 한번 하세요. 힘드세요? 힘들어? 어? 천당과 지옥으로 들어가냐? 몇 번 쓰러져, 몇 번 무릎 꿇고, 몇 번 속으로 울고. 요령이 생기면 조금만 요령이 생기면 괜찮은데 그 요령이 생기는 과정이 좀 힘들죠. 과정이. 많이 울었어요, 많이. 누가요? 우리 아들이 많이 울었죠. 저도 울고 우리 아들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눈물 나올라. 남편보다 더 아들이 더 아깝죠. 아들은 가면은 배가 안 보이더라고 서갖고 있다 오고 꼭 제가 뱃머리로 가야 아들이 좀 나가서 갖고 그러고 그래요. 배 나가고 나면 또 마음도 안 좋고. 아빠 어디 있는데? 아빠 여기 있냐? 아빠 크레몬 있어? 어? 배 타고 왔어요? 아빠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었어요? 하리. 어? 힘든 고비들 가족이 있어 위로가 됐습니다. 견지 데려와봐. 카메라 웃고 있다고. 오랜만에 보시니까 좋으시죠? 좋죠. 제일 좋죠. 애들 볼 때가 제일 좋죠. 그리고 쌍둥이 아빠가 되니 견딜 힘도 생겼습니다. 가만히 봐봐. 카메론? 카메라. 카메라? 아빠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뽀뽀. 떼키. 뽀뽀. 원래 저기 뽀뽀. 그날 밤 추자도 위판장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조깃배가 들어오면 마을 안악들의 일거리가 생깁니다. 평생 조기 선별을 해왔으니 눈대중과 손짐작으로도 조기를 크기별로 척척 분류해냅니다. 아니 어머님도 직접 나오셨어요? 그럼 나와야죠. 거기서 들어가고 이제 나와야죠. 매번 이렇게 나오세요? 네. 한 상자 무게는 14kg. 상자에 들어가는 조기의 수로 상등품과 하등품으로 나눕니다. 적게 들어갈수록 큰 조기라 상등품입니다. 조기는요, 낮에 담으면 이 노란색이 하얀색 돼요. 햇볕으로 보면. 배 부분이 노란색을 띠어 황금조기라 하죠. 조기를 가득 잡아온 이선장 덕에 오랜만에 위판장 불이 밤새도록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7, 8년 전만 해도 추자도엔 조기잡이 배가 많아 가을이면 위판장에 불이 꺼질 줄 몰랐는데 이젠 두 선장의 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20일 날 저녁까지는 바람이 불고 새벽에 그 다음 날 새벽 아침에 착 벌어져 버려. 20일 날 낮에 날씨가 뭐 별로 안 불어. 뒷바람 우린 뒷바람 아니냐. 21일 날은 투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1일 날은 어장이 된다고. 이거 새벽 3시고 아침 9시요. 조기를 풀어놓기 무섭게 추락 날짜를 잡는 두 선장. 누구 복인지 정규가 고기를 잘 잡으려. 제이씨 복인가. 아빠 복. 아빠 복. 네, 쉽게 잡아온 게 아니니까 그 집에 오면은 좀 많이 챙겨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할게요. 천사입니다. 천사. 누가요? 와이프. 뒤에 날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
바다에 가에 오면은 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우리 식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배 식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가족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미안하죠, 와이프한테. 그런 마음을 아세요, 남편이?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또 보다시피 성격이 좀 밝은 사람이라. 저다 자고 갈 거 아니에요? 추자도에 남겠다는 어려운 선택을 말없이 응원해주는 가족. 두 선장이 고향을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드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오늘도 힘차게 조기를 올립니다. 타지 생활을 하던 두 선장이 고향으로 돌아온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평생 가꾼 추자조기를 지키기 위해 고향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만 능력이 되고 조그만 보탬이 된다면은 계속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도움도 주고 언젠가는 나도 추자도에 도움을 받을 날이 있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늘 화이팅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틀림없이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왔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고향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고향이 좋고 고향에 오면 마음 편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어머니도 계시고 이제는 여기가 투자들 오면 제 마음이 편해요. 편하고 좋아요. 특별한 어떤 이유보다 좋습니다. 투자도. 다시 돌아온 고향은 어머니 손길 같고 아버지 품속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곳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